20년간 키운 아들이 제 목을 조르기로 결심한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500만 원을 내어주려던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20년의 사랑을 20분의 배신으로 바꿔놓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진우가 순옥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다른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창작한 스토리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년 전 15살 진우의 기억. 진우야, 이제 우리가 너의 새 가족이야. 15살 진우는 반항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낯선 여자를 새엄마로 받아들이라니. 싫어요. 우리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야 해요? 진우야. 순옥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정말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할게. 약속해. 하지만 15살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진우는 몰랐죠. 20년 후 자신이 그 따뜻함을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올라갑니다. 박순옥, 72세. 이 작은 식당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었죠. 20년간 자식처럼 키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2천만 원 때문에 말인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성실한 일상. 그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현지는 복지관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안정적이고, 진우는, 진우 그 녀석은 또 연락이 없네. 사업이 힘들다더니. 현지, 24세 경증 발달장애가 있지만 복지시설에서 성실히 일하는 딸. 그리고 진우 45세. IT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우와 현지는 순옥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20년 전 순옥이 재혼하면서 키우게 된 의붓자식들이죠. 사실 순옥도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만으로 재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웠고 진우 아버지의 보험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면의 한 작은 사무실. 김진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직원 15명을 거느린 IT 회사 대표였던 그가 이제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발 한 달만, 2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진우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순옥이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엄마는 날 포기했을까? 2023년 말부터 시작된 IT 업계의 불황. 투자 유치에 실패한 진우의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임금도 사무실 월세도 자신의 생활비도 모두 바닥난 상황. 45세 중년 남성의 재취업? 이미 몇십 번의 면접에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경험은 많은데 나이가, 연봉이 좀 부담스럽네요. 들었던 말들이죠. 진우야, 밥은 먹었니?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뒀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순옥은 눈치챘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죠. 이미 어른인 아들에게 너무 간섭하는 것도. 그날 밤 순옥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우가 요즘 이상해. 눈이 늘 빨갛고 말수도 줄었어.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정말 끝이야. 어떻게든 구해내야 해.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니?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우리 진우가 얼마나 똑똑한데. 힘내라 아들. 그 순간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한창 사춘기인 자신을 받아준 그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함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면 원룸 보증금도 날아갑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그때 휴대폰에 광고 하나가 떴습니다. 가상화폐로 하루 만에 1,000만 원. 벌기 뻔한 사기 광고였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이죠. 마침내 진우가 모은 마지막 자금 500만 원을 송금합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성공하면 그때 얘기하고 실패하면 그때 생각해보자.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믿음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요. 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거짓말이 6개월 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순옥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미 위험한 선택을 시작했다는 걸. 투자한 지 한 달, 500만 원은 5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90% 손실. 진우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럴 리가 없어. 내일은 오를 거야. 분명히 전형적인 도박 중독의 시작이었죠. 한 번만 더, 이번엔 다를 거야. 진우는 남은 50만 원마저 올인했습니다. 결과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진우에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어요. 온라인 카지노 광고였습니다. 첫 충전 시 300% 보너스 라는 달콤한 문구와 함께요. 화면 진우가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충전하는 모습. 진우, 이건 투자가 아니야. 그냥 잃은 걸 다시 찾는 거야. 같은 시각 순옥의 집. 순옥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일주일에 2번은 얼굴을 비추던 진우가 한 달째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현지야,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오빠 요즘 이상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려요. 그리고 자꾸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 무슨 돈 얘기? 현지야, 혹시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상하죠? 현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로 인해 감정에 더 민감했거든요. 엄마, 오빠 목소리에 검은색이 섞여 있어요. 검은색?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검게 들려요. 오빠가 뭔가 나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간 가족으로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진우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설마,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순옥이 식당에 나간 사이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20년 전 대학 입학할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회사 차릴 때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잠깐만 빌리는 거야. 오늘 밤에 따면 10배는 벌어서 갚을 수 있어. 엄마는 모를 거야. 진우는 ATM에서 11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순옥의 한 달 생활비였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온라인 도박에 올인했어요. 결과는 30분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미친. 이게 말이 돼? 30분 만에? 바로 이때였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진우야, 통장에 돈이 없네. 혹시 무슨 일 있니? 연락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통장에 돈이 110만 원이 빠졌는데? 아, 그거요? 제가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래, 뭔데 그렇게 급했니? 회사 자금이 잠깐만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요.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믿어주었어요. 20년간의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옥은 일기장에 또 썼습니다. 진우가 내 돈을 써야 할 정도로 어려운가? 왜 미리 말 안 했을까?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내 아들을 믿어야지. 20년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현지가 순옥과 함께 설거지하며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전화할 때 목소리가 무서워요. 예전 오빠 목소리가 아니에요. 현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에 더 민감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리고 오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었나? 언제 봤는데? 3일 전에 복지관 앞에서 봤어요. 저를 못 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오빠가 나쁜 사람 같았어요. 현지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오빠는 우리 가족이야. 현지 고개를 끄덕이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하지만 엄마 조심하세요. 오빠가 변했어요. 그 시간 진우는 또 다른 도박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다. 현지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우가 복지관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갚을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돈 못 갚으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가족들 다 위험해져. 그 순간 현지는 알았습니다. 오빠가 나쁜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현지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진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2주 뒤 진우는 더 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어머니의 통장에 손을 댔고 그 돈마저 30분 만에 날려버렸죠. 그런데 2개월 뒤 진우는 더 큰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순옥의 전 재산 2천만 원을 노리게 된 거죠. 2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신용카드 연체, 대출 상환 불가,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협박까지. 3일 후 미납 씨 법적 조치 이자만 200만 원 연체. 대표님, 이번 주 안에 2천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방법들. 1. 번개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2. 투신 무서워. 3. 목매달기 혼자는 무서워. 진우는 급하게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진우는 생각났습니다. 순옥의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을 20년 전 재혼할 때 친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집이었죠. 순옥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 아니야? 미리 쓰는 것뿐이야. 위험한 합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주인 동의서가 있어야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어머니 도장이 필요하고요. 제가 아들인데도 안 되나요? 소유주가 어머니시잖아요.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빚독촉은 매일 더 거세졌고 원룸에서 쫓겨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그러면 실망하실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진우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부모님 도장 없이 대출받는 방법, 가족, 명예담보대출 꼼수 이런 검색어들로요.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당일 대출 가능. 본인 확인 간소화라는 문구들이었죠. 네, 어머니 동의서만 있으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은 형식적으로만 하고요. 만약에 동의서를 제가 대신 써도 저희는 묻지 않습니다. 서류만 갖춰지면 되니까요. 진우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불법 업체라는 걸.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김진우 씨, 내일 오후 2시까지 원금과 이자 1,500만 원 지급 안 하면 가족들 안전 보장 못함. 특히 복지관 다니는 여동생. 진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현지는 안 돼. 엄마도 안 되고. 그럼 나라도. 다음 날 저녁 순옥의 식당. 진우가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나타납니다. 어머, 진우야. 오랜만이네. 밥은 먹었니?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빚이 너무 많아져서. 순옥은 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절망에 찬 눈빛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뭐라고? 집을? 엄마, 제발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그 순간의 침묵. 20년간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진우야, 그 집은 우리가 살 곳이야. 그리고 현지 앞으로도 생각해야 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이 생각해보자. 저도 살려고 했던 거예요. 회사 망하고 나이 40 다 되어 취업도 안 되고. 그래도 가족을 속이고 이용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 순간 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죽고 싶어요. 뭐라고? 혼자 죽기는 무서워서.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순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거절당한 진우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모든 게 내 거잖아. 그날 밤 진우는 허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순옥의 도장까지 찍어가며 말이죠.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어차피 내 몫이니까. 하지만 진우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동반자살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그럼 둘 다 편해질 텐데. 완전히 정신적 균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될지를. 허위 유언장을 작성한 진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장의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순옥이 진우의 모든 거짓말을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통장 도용, 허위 서류 작성, 그리고 유언장까지. 어머니와 아들, 20년간 쌓아온 믿음이 산산조각. 그리고 처음으로 순옥이 강하게 나섰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마침내 눈을 뜬 거죠. 그날 순옥은 우연히 진우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산 이불을 넣어주려다가 서랍 속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한 거죠. 이게 뭐지? 허위 유언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진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신이 쓴 적 없는 유언장 말이죠. 내가 언제 이런 걸? 이 도장은 어떻게? 순옥은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대출? 내 집을 담보로? 서랍 깊숙이에서 더 무서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동반자살 방법이라고 적힌 메모.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때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내 아들이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이건 분명히. 순옥은 즉시 복지관의 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 현지가 이상한 말 한 적이 없었나요? 아, 그게 며칠 전에 현지가 상담 요청을 했어요. 오빠가 같이 여행 가자고 자꾸 말한다고. 그런데 가는 곳이 깊은 산이래요. 순옥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현지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오빠가 정말 이상하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오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돈 얘기만 해요. 현지야, 엄마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 혹시 엄마 도장 본 적 있어? 이런 말들. 또 뭐가 있었니? 그리고 오빠가 나쁜 사람들하고 전화하는 걸 봤어요. 나쁜 사람들?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돈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막 사과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현지야, 엄마랑 같이 하늘나라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순옥은 확신했습니다. 진우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순옥은 확신했습니다. 진우가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졌고 그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동반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순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으로 갔어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대출 신청한 적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 네, 일주일 전에 담보대출 상담 문의가 있었네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역시, 그렇군요.
순옥은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연락했어요. 혹시 저희 집 담보대출 관련해서 제가 직접 동의하지 않은 상담은 모두 무효라고 해주세요. 앞으로는 본인 직접 확인 없이는 절대 진행하지 말아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순옥은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가족이 동반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를 수집해 두시고요. 순옥은 진우 방에서 발견한 메모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ATM 앞에서 카드를 넣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야? 분명히 맞는데. 세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 진우는 급하게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가 안 먹혀요. 혹시 바꾸셨어요? 응, 바꿨다. 왜요? 갑자기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순옥의 목소리는 20년 만에 들어보는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진우는 직감했어요. 뭔가 들켰다는 걸. 그날 밤 순옥의 집 거실. 이게 뭐니? 그게 어디서? 내 방에서 나왔어. 내가 언제 이런 유언장을 썼니? 그리고 이 대출 서류들은 뭐고? 순옥이 더 무서운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동반 자살 방법이라고?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20년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순옥이 처음으로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도장을 훔쳐서 가짜 유언장을 만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엄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그럼 엄마한테 진실을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동반 자살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냥.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 20년 동안 키워준 엄마를 속이고 이용하는 게 방법이야?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는 걸. 그리고 순옥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순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진우야, 이제 그만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뭐라고요? 너 스스로 해결해. 엄마는 지쳤어. 20년 동안 믿고 도와줬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구나. 엄마, 그럼 저는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해치려는 생각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오늘부터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엄마, 설마 경찰에 신고할지 안 할지는 내 행동에 달려 있어. 사채 문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혼자 살아야 해. 순옥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우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순옥은 몰랐죠. 20년 동안 저를 키워놓고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에게 저는 그냥 의무감으로 키운 남의 자식이었던 거죠. 모든 계획이 무너진 진우. 순옥의 단호한 반격 앞에 더 이상 숨길 곳도 없었죠. 하지만 진우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그 모성의 말이에요. 과연 진우는 어떤 방법으로 순옥의 마음을 다시 흔들려고 할까요? 순옥에게 모든 것이 발각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로 감정적 조작이었죠. 화내는 엄마는 처음 봤어. 하지만 엄마는 엄마야. 20년간의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어. 진우는 인터넷 카페에서 가족 감정 조작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들을 발견했어요. 부모님 마음 돌리는 법, 효과적인 자살 협박 방법, 가족의 죄책감 이용하기. 완전히 정신적 균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인터넷에서 자살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뉴스들을요.
그리고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보험금이라도. 엄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잖아. 내가 다치는 거. 진우는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왔습니다. 진짜 자살하려는 게 아니라 순옥을 위협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엄마 앞에서. 그럼 엄마가 놀라서. 진우의 계획은 점점 더 치밀해졌습니다. 진우는 일부러 술을 마시고 순옥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진우의 모습에 순옥은 당황했어요.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진우야, 무슨 소리야. 술 냄새가 나는데. 엄마가 저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잘못된 방법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지. 20년 동안 키워주신 게 고맙긴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도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수면제 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다 먹으면 편해질까요? 진우야, 그게 뭐야? 순옥이 급하게 수면제를 빼앗으려 했지만 진우는 피했습니다. 엄마가 절 용서해 주시면 안 먹을게요. 바로 그 순간 순옥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무리 실망했어도 아들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모성애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진우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지의 순수함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현지야, 오빠야.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현지야, 오빠가 엄마한테 실망을 많이 끼쳐드렸지? 엄마가 많이 슬퍼하셨어요. 오빠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은 오빠가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정말 정신과 진료 예약까지 잡아놨어요.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현지는 믿었어요. 병원에? 어디가 아픈데요? 우울증이래. 의사가 가족들의 지지가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 오빠, 저는 오빠 편이에요.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지야, 오빠가 만약에 없어지면 슬플까? 왜 그런 말해요? 무서워요. 오빠가 정말 힘들어서 엄마가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현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만족했어요. 엄마, 오빠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닌대요. 뭐라고? 병원에? 의사가 가족 지지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했대요. 오빠가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오빠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자꾸 없어진다는 말을 해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우의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설마 정말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날 밤 순옥이 잠들지 못하고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일까? 순옥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진우가 정말 아픈 건가?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20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대학교 졸업식에서 꽃을 안겨주던 날, 회사 창업한다며 기뻐하던 모습까지. 일주일 후 진우가 순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엄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실망하시고 현지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금이라도 나와서 빚은 정리될 테니까요. 20년간 사랑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한강에 있어요. 정말 뛰어내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소리만 들려주세요. 순옥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극단적 위협이었습니다. 진우는 순옥이 가장 두려워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진우야,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엄마,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바보야. 무슨 소리야. 당장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 사실 진우는 한강이 아니라 집 근처 PC방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출이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정말 한강까지 달려갔습니다. 진우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순옥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인지 진우는 몰랐습니다. 이때 진우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 현지와 통화할 때 자신의 위험한 발언들이 녹음되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현지가 오빠의 검은색 목소리가 이상해서 몰래 통화 녹음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현지야, 만약에 엄마가 날 용서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고 싶어? 혼자 죽기는 무서우니까 엄마랑 같이 하늘나라로 가면 어떨까? 현지는 이 모든 말들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감정적 조작에 성공한 진우. 순옥의 모성애를 이용해 다시 주도권을 쥐려 했죠. 하지만 이 위험한 게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그 운명의 날입니다.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저녁 7시 20년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영원히 무너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처럼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고 진우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 저 지금 식당으로 갈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와라. 엄마도 할 말이 있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진우는 이상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밧줄, 그리고 작은 칼 하나. 하지만 진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살인? 아니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가 도와주시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진우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혼자는 무서우니까. 같이.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순옥을 해치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죽으려는 건지 진우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준비한 것 중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빨간 고무통이었어요. 왜 이런 걸 가져갔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우가 들어옵니다. 진우야, 앉아라. 엄마가 깻잎전이랑 김치찌개 끓여뒀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에 너무 실망시켜드렸죠. 그건 그렇고, 너 정말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니? 네. 약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는데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대요. 순옥은 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믿어줬을 텐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순옥은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진우야, 이걸 봐. 뭐예요? 엄마가 너한테 쓴 편지야. 어젯밤에 썼어. 진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첫째, 도박은 절대 그만둬. 둘째, 사채업자들 문제는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셋째,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럼 집 담보대출은? 그건 안 돼. 대신 내 적금 500만 원으로 급한 불부터 꺼보자. 진우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통장에서 돈을 뺀 것도, 심지어 나를 해치려고 생각한 것도.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엄마를 믿고 다시 시작하자. 500만 원. 진우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총 빚이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500만 원으로는 안 돼요. 정말 집 담보대출만. 진우야, 그 집은 현지 앞으로도 생각해야 해. 그리고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정말 죽으라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 500만 원 가지고 사채업자들이랑 협상이라도 해봐. 협상?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럼 애초에 왜 그런 데서 돈을 빌렸어? 왜 도박을 했고? 저도 살려고 했던 거예요. 회사 망하고 나이 45에 취업도 안 되고. 그래도 가족을 속이고 이용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 순간 2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20년. 20년이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저를 친아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야? 항상 현지 걱정만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거 아니에요? 진우야, 엄마가 너를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 있었니?
20년 동안 밤새워 간병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까지 나가고 그럼 왜 이럴 때는 안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고 진우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뭐라고? 혼자 죽기는 무서워서 엄마랑 같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우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옥이 진우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진우야, 엄마 믿고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갚아나가면 돼. 천천히? 사채업자들이 기다려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너 지금 정말 이상해. 그 순간 진우가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엄마한테만 피해를 끼치고. 진우야, 그만해. 순옥이 급하게 진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칼을 빼앗으려고. 그 순간 진우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우야, 뭐해? 손 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랬습니다. 순옥이 진우의 손목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였어요. 순옥의 심장이 약했거든요. 극도의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순옥이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미친 듯이 흔들어 깨우려 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순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CPR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사랑해. 그것이 순옥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진우가 자신이 한 일을 깨닫는 순간 엄마, 엄마, 일어나세요.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진우는 순옥의 맥박을 재어봤습니다. 심장이 멈춰 있었어요. 아니야. 제가 한 게 아니야. 엄마가 갑자기. 하지만 내 때문에.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직접 해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순옥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을. 그 누가 믿어줄까요? 자살하려던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순옥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더 끔찍한 선택을 했어요. 예천으로 가야 해. 진우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으로.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를 죽인 건가? 아니면 심장마비였나? 어쨌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사채업자들 때문에 엄마를 노렸다고 생각할 거야. 공포와 혼란 속에서 진우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우는 순옥의 시신을 빨간 고무통에 그리고 미리 빌려둔 렌터카로 경북 예천까지 가서 은밀히 매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바로 CCTV였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현지가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였죠. 오빠의 검은색 목소리를 증거로 남기려고 했던 그 녹음기에는 그날 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진우는 자신의 범행을 숨길 수 있을까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진우.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수진 형사. 그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5년 전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과연 어떤 진실들이 밝혀질까요? 이수진 형사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 전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이 생활비를 훔쳐 달아났고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야. 사건 발생 3일 후 순옥의 집주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개 짖는 소리와 지독한 냄새 때문이었죠. 3일째 연락이 안 되는데 집에서는 개가 계속 짖고. 진우 씨, 어머니 실종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사실 어머니가 예천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산소 때문에. 언제 말씀하셨죠? 일주일 전쯤요. 갑자기 그리워하신다면서.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우는 마치 정말로 순옥이 예천에 간 줄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럼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2주 전쯤이요. 그때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떤 도움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지만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현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진우는 놀랍도록 솔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도박 중독까지 털어놓았어요. 형사님, 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어머니한테 실망만 끼쳐드리고. 그래서 더 이상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안 했던 거군요. 이수진은 진우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솔직해. 보통 범죄자들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나쁘게 포장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우의 진술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나쁘게 포장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3일 후 CCTV 분석 결과. 수진아, 이거 좀 봐. CCTV 나왔는데. 뭐가? 9월 15일 저녁 순옥과 진우가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진우가 거짓말했어. 2주 전이 아니라 실종 당일에 만났다고. 뭐라고? 그럼 다음날 새벽 진우 혼자 나오며 빨간 고무통을 끄는 모습. 이 자식이 완전히 속였네. 순간 진우에 대한 모든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하고 후회하는 아들이 아니라 치밀한 거짓말쟁이였던 거죠. 하지만 이수진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지 씨와 면담을 주선해 주세요. 발달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현지와의 첫 면담, 복지관에서. 현지 씨, 오빠에 대해 좀 물어볼게요. 네. 오빠가 나쁜 일 했어요? 혹시 오빠가 이상한 말 한 적 있어요? 현지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빠 목소리 녹음한 거예요. 검은색이 섞여 있어서. 당장 긴급체포 영장 신청해.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진우의 원룸,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김진우 씨, 경찰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마치 경찰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전국에 수배령 내려. 그리고 신용카드, 휴대폰 추적 시작해. 하지만 진우는 귀신같이 흔적을 지우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이상해.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꺼져 있어. 보통 범죄자들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데. 이놈, 계획적이었어. 하지만 이수진은 현지의 녹음기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 내용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혼자는 무서우니까. 같이. 이게 자살 의도였어? 살인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추적 끝에 진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북 예천 산속. 진우가 순옥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진우, 형사님,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 순간 이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도망간 게 아니라 자수하려고 온 거라는 걸. 형사님, 저는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리시려다가. 천천히 말해보세요. 제가 칼을 목에 갖다 댔어요. 엄마 앞에서 죽으려고. 그런데 엄마가 급하게 제 손목을 붙잡으시면서 넘어지셨어요.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조사실, 진우의 마지막 진술. 엄마 방에서 편지를 찾으실 거예요. 편지? 엄마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요. 순옥의 방에서 발견된 봉투. 진우야,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통장에서 돈을 뺀 것도.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엄마를 믿고 다시 시작하자. 의학적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인은 목 압박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죠.
이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우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는 거야? 순옥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들을 믿고 싶어 했던 거죠. 저는 그 편지를 받고도 엄마를, 현지의 녹음 증거와 부검 소견, 그리고 진우의 자백을 종합한 결과 이것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였습니다. 하지만 시신 유기와 증거인멸, 그리고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였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진실은 순옥이 끝까지 진우를 사랑했다는 것이었어요.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순옥은 끝까지 진우를 사랑했고 진우는 그 사랑을 받고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진우의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진우, 최종 변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한순간의 실수로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으나 시신 유기와 증거인멸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언과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방청석의 현지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현지야, 정말 미안해. 엄마를 지키지 못한 오빠가 되어서. 오빠, 저는 그래도 오빠예요. 현지의 순수한 용서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피고인 김진우에게 과실치사 및 시신유기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의 마지막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인 김진우에게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 진우가 60세가 되어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30년보다는 짧았지만 여전히 긴 시간이었어요. 법원방, 이수진이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끝났네. 이수진은 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지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녹음기가 없었다면 저는 오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었어요. 현지의 말에 이수진은 울컥했습니다. 이수진에게 이 사건은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 수진아, 어머, 오랜만이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차가웠죠. 무슨 소리야? 딸이 바쁜 거 엄마가 모르겠니? 순옥과 진우의 이야기가 이수진에게 가르쳐준 것. 가족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순옥의 식당 자리에는 작은 카페가 들어섰어요. 희망 카페라는 간판, 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순옥의 식당 자리에는 작은 카페가 들어섰어요. 희망 카페라는 간판, 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추천 메뉴는 순옥 할머니표 호박 라떼예요. 순옥 할머니표? 네,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던 맛이에요. 호박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카페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옥과 진우, 현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수진 형사가 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옥님께 마이너스 당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수진 올림. 현지는 순옥을 기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현지야, 오늘 케이크 새로 만들어 왔어. 고마워요. 정말 제가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케이크를 가져온 사람은 순옥의 단골 손님이었던 박영숙 할머니였습니다. 현지야,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말하더라. 진우가 요즘 너무 이상해서 걱정이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현지 좀 부탁한다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박영숙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희들 걱정만 했어. 진우도 내 아들이고 현지도 내 딸이다. 둘 다 지켜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가족이야. 현지 주변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들이요. 같은 시간 교도소의 진우. 그는 매일 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현지야, 오빠는 매일 반성하고 있어.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너를 혼자 두고 간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지만 현지는 그 편지들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첫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오빠, 저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도 오빠를 미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빠가 정말로 변해야 해요. 엄마를 위해서. 진우가 교도소 도서관에서 요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나중에 나가면 현지한테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 만들어줘야지. 엄마 대신이라도. 진우는 교도소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옥의 사진 앞에서 사과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우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나를 믿으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김진우, 면회 왔어요. 면회요? 누가? 교도소 면회실 진우 앞에 이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형사님? 왜? 현지가 부탁했어요. 오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달라고. 현지가 저를.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해요. 당신을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대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변하세요. 그리고 진우 씨 사건 이후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형사님에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당신과 어머니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가르침을 줬어요. 늦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진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5년 후 희망 카페에서 현지가 손님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우 오빠의 참외 브레드예요. 교도소에서 오빠가 만든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오빠가 만든 거예요? 네, 오빠가 엄마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만든 빵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현재 희망 카페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저녁. 카페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현지와 이수진 그리고 박영숙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순옥 엄마의 가르침. 이 이야기는 2024년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20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큰 치유가 시작되기도 하죠. 순옥의 사랑은 현지를 통해 계속되고 있고 진우의 참회는 조금씩 진정한 용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일까요? 이수진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년 후 진우가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서요. 오빠, 돌아온 걸 환영해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현지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새로 시작해요. 엄마의 사랑으로. 희망 카페 창문에 붙은 작은 메모. 엄마 사랑해요. 현지 올림. 이 이야기를 읽으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진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순옥은 정말 완벽한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우와 순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진우도 순옥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린 게 언제인가요? 형제자매와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가족 중에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진우와 순옥처럼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세요.
부모님께 잘 계시죠? 사랑해요.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세요. 소원했던 형제자매에게 요즘 어때? 물어보세요.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도울 일 없어? 말해보세요.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날 때라고 미루지 마세요. 이별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